일생 동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병명이 있지만은 환자 자신 입장에서 보면 그 말하는 걸로 봐서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것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올바로 환자의 정신 상태를 알면은 이게 바른 그 말을 잘 듣게 되면은 바른 치료 설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환자가 어떤 환자냐고 그러면은 네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내 질병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나 무슨 병에 옮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무슨 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병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 번째는 무슨 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언어로 나옵니다. 내가 결핵에 옮은 것 같다, 걸린 것 같다, 응? 내가 암이 생긴 것 같다, 암이 걸린 것 같다. 이런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각자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본인의 스타일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 본인 스스로 치료의 설계가 나옵니다. 첫째, 무슨 병이 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깨끗하게 마스크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음식도 깨끗이 가려 먹고 환경도 깨끗이 내가 알아서 방비를 하면서 사는데 일부로부터 옮은 피해를 입은 이런 느낌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다 지금 이 가운데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 그러면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죠. 나는 안 그런데 남으로부터 옮았다. 예를 들어서 간염이다. 그럼 누구 술잔을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안 먹을 수도 없고 양주에다가 맥주에다 넣어서 응? 같이 이렇게 잔을 돌리고 마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내가 보기에 좀 기분이 나빠요.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혹시 간염이 오지 않을까? 자, 또 어디 특히 요새 응? 이 신종 무슨 응? 변형성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너도 기분 나쁜 사람 이렇게 자기 느낌에 만나면 저 사람한테 병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얼굴이 확실하고 꼭 결핵 환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고 그러면 혹시 내가 결핵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죠. 옛날에 약국 갈 때 무슨 드링크류제를 주니까 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수건을 잡고 위에다가 따는 사람까지 봤어요. 어떤 처녀인데. 버스 탈 때도 수건을 잡고서 탄답니다. 버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손잡이. 옮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징은 빡빡빡빡빡 그냥 과일도 깨끗이 무슨 농약 같은 거 그런 느낌이니까 깨끗이 빡빡 닦지 과일도 두껍게 깎아야죠. 이런 애도 봤어요 제가. 우리 옛날 2층에 살 텐데 그 옛날인데 사과를 이렇게 먹다가 어린애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린애를 데리고 왔길래 한 국민학교 한 2, 3학년 애를 데리고 왔길래 그러니까 이제 사과 깎아서 이렇게 주니까 엄마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먹어도 사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누가요? 그러니까 얘 큰아빠가 농약 교사를 하는데 농약을 그렇게 많이 준다네. 그래서 과일 다른 거 몰라도 무슨
사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별하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요새 유전자 공법이래나 해가지고 배도 이렇게 큰 거는 정말 그분들 얘기 듣고 잘라보니까 가운데 가서 까맣게 돼 있어요. 크기 큰 거, 배. 그거는 다른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대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물이더라도 안 먹는데요. 별하별 얘기를 많이 했죠. 특히 올맞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만 되고 그 상황만 되면은 본인이 벌써 머리로 옮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항상 피해의식을 갖는데, 저 사람이 결핵 환자 같은데, 저 친구가 간염 환자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방법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되고 자신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올맞다죠. 두 번째, 걸렸다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 무슨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는 낚싯발로, 자기 아는 지식이 자기 스스로 미끼예요, 낚시. 그래서 걸렸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걸렸나 봐요. 무슨 병에 걸렸나 봐요. 당뇨가 걸렸나 봐요. 폐병이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감기도 감기에 올맞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감기에 걸렸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질병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걸렸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낚싯바늘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 여기저기서 듣고 많은 그 지식을 낚싯바늘로 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병에 풀려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깊이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체질에 대해서 왜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이것도 한번 저한테 얘기를 듣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쭉 제가 한 30여 개 이렇게 동영상 나가게 됐는데 아는 친구들한테서도 연락이 와요. 종에 짐승의 속성이 가진 분들이 그러죠. 뭐는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답을 요구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치료돼야 돼? 뭐를 먹어야 돼? 수술하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머리 구조는 예, 아니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 지나온 영상을 쭉 들으시면 자연의 이치, 인체의 조화, 자기의 체질, 자기의 저항력, 자기의 유전적인 것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서 평강을 얻게 돼요. 이미 질병 90%는 나은 거죠. 왜?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거의 옵니다. 뇌과적인 건. 놀러가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무슨 용어를 잘 쓰나 보세요. 아, 나 뭐에 걸렸나 봐. 무슨 병에 걸렸나 봐. 올맞나 봐. 자, 여기서 답 구할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답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지하든지 이해타산이 있어서 그럽니다. 몇 개만 드시라고, 언제까지 먹으라고, 수술하라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수술은 잘 됐는데, 뭐 어쨌는데, 다 됐으면 끝나지 뭘 그 뒤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질병의 개념도 내가 팔 한 짝이 없더라도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돈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너무나 풍족한 사람이 있고 몇백만 원 있어도
매일 거지처럼 살고 응? 남 비교 개념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질병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수치에 의해서 건강하다 나쁘다. 검사해가지고 질병이 있다 없다. 그게 나를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올바로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 믿는 겁니까? 저 사람이 집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다 질병도 똑같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완전히 질병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많은 그 환자들이 만나게 되죠. 아니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는데 어디서 또 건강을 찾습니다. 아, 나 이거 무슨 병도 있고 지금 뭐 어디가 뭐 응? 혈압도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응? 힘도 없고 응?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래릭성 비염 재채 이러고 그게 약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병이 아니라 그런 체질에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주위에서 아프다는 사람은 그 체질이 돼요. 매일 아프다고 그래요. 뭘 찾아요. 그냥 아플 응? 거리를 안 둘 거리를 찾고 화낼 거리를 찾고 신경 쓸 거리를 찾아요. 주위에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죠. 옮았다, 걸렸다 이런 개념 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뭘 내가 지식이 없으면 걸렸다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 그 걸린 지식 낚시 미끼에 걸린 거니까 수치에 병명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생겼다는 말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잘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런 분들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 나 이거 뭐가 생긴 것 같은데 뭐 수술해야 될까 말까요? 아, 이거 떼어내야 돼요. 아, 떼어내면 되겠죠 뭐. 이런 분들은 재발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재발하느냐?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거 재발 안 되죠. 이런 분은 거의 재발이 됩니다. 아, 생겼으면 떼어내면 되겠지 뭐. 제가 한번 그냥 놀란 적도 있는데 우리 앞집에 길 건네 횟집이 있었어요. 가깝죠. 사람이 아주 저 가면 또 잘해주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이 붕대를 이 끝손가락에 이렇게 감고서 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마 기절을 노려 다닙니까? 그냥 하나 떼어내고 왔어요. 저는 해병대 출신에도 이거 응? 따는 것도 침 하나 맞는 것도 덜덜 떠는데 응? 그런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나 깜짝 놀라 그러니까 아 우리 횟집 오는 사람들은 이거 뭐 좀 찢어지고 한 도막 두 도막 잘라내는 사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하죠? 붙일 수가 없대네요. 그래가지고 하나 이거 한마디 잘라내고 오는 길이래요 지금. 이야 이게 거짓말 같죠. 그런 분들은 뭐가 생겨도 간단합니다. 암이 생겨도. 아, 이거 좀 잘라내주면 되겠죠. 뭐. 수술해서 떼어내면 되겠죠. 뭐. 안 자라요, 그런 분들은. 생겼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아, 생겼으면 그냥 잘라내든지 뭐, 수술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런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명쾌한 답변을 꼭 해줘야 돼요. 미직미직대로 이거 수술해야 될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히 관계하는 분이 아, 이거 그냥 수술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도 말도 못 하잖아요. 거꾸로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애매하게 얘기하고 또 조그만 병이라도 좀 크게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원망을 안 듣고 응? 책임 전가를 안 받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한번 들어가서 더러운 얘기 들으면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시대가 그래요.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가 가져가지고 일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아주 딱딱 부러지는 사업가들 그런 분들이 많죠. 야, 이렇게 잘못된 거 어떻게 해? 다시 짓든지 말이야. 그래야지. 허물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지 뭐. 또 이런 스타일이죠. 예를 들면. 무슨 병이 생겼다. 그 다음에 극히 아주 깊은 사람들이 한테서 나오는 게 있어요. 들었다. 무슨 병이 들었다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뭐 병 들었나 봐. 병 들었나 봐.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정신병 들었다예요. 종교적으로는 귀신 들었다. 이런 거죠. 그 들어온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빼줘야 돼요? 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은 그게 심해지면은 그게 이제 정신병 들었다, 우울증 들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밝은 햇빛 이런 걸 싫어합니다. 관계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접촉을. 그리고 뭐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유행병, 사스나 뭐 에볼라나 무슨 뭐 그 뭐야 옛날 지나가 메르스니 우한 폐렴 뭐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못 갑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제가 불안해서 또 정기건조 이런 데도 가도 불안해요. 뭐 있을까 봐. 눈치를 보죠 이렇게. 저분한테 어떻게 말이 나올까? 인상이 어떨까? 그걸 꼼꼼히 살피죠. 그러면 우선 대화만 태울 정도만 되면 우울증이든 뭐 불면증이든 쉽습니다 아주. 왜? 그 상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첫째. 본인이 생각한 무슨 병이 들었다, 왜 들어왔는가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옮은 사람도 그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생긴 분들 말고는. 그런데 그런 무슨 병이 이제 들었다는 사람한테 인정해 주질 않으면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은 또 생겼다 이런 분들은 유향적으로 발설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꾹꾹 참습니다. 꾹꾹 참는 게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 인간관계도 집안에서 다 우울증이지 멀리서 옵니까? 먼 사람이 어떻게 나를 우울하게 해요? 신경 쓰게 해요? 가까운 데서 오죠. 그런 분들은 첫째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 조그만 좋아하는 꼬다리라도 있으면은 관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딱 다른 건 모르는데 잘 보니까 낚시질을 좋아하네. 잘 보니까 무슨 산에 가는 걸 좋아하네. 잘 보니까 뭘 잘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꼬다리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재밌는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재미없고 놀러 가는 것도 재미없고 운동도 재미없고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이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예민한 분한테. 그나마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 저도 이제 가까운 집안에 그런 저희 그 아래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어서 저는 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를 무진장 좋아해요.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고 대화를 하면 저들 아주 아주 많이 좋아지고 아주 낫죠. 병이 아니지. 왜? 차츰차츰 좋아지니까. 특히 극한에 차 있는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 주위에서 못 먹게 만들어요.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뭐 유기농 먹어라, 뭐 건강시켜라. 그게 죽이는 거예요. 이거저거 잘 먹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게 해서 이거저거 잘 주워 먹으면 살찌면서 죽는 암 환자를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주위에서 굶겨 죽입니다. 주위에서. 저는 오직은 뭐 제일 많이 먹는
요새 약이 뭐 혈압약, 당뇨약, 무슨 뭐 위장약은 뭐 위장약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별의별 약들을 많이 먹고 오잖아요. 우울증 약이든지 뭐든. 그럼 그분들은 잘 우울증 약은 얘기도 안 해요, 잘. 저도 옛날에 우울증 약 이렇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 수면 힘들어서 그것도 먹을만 하더라. 그래서 대화가 되죠. 그런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이 나쁜 게 아니라 이놈의 약가 언제까지 먹나. 또 그런 약을 주면서도 더러운 얘기를 잔뜩 해줘요. 또 오래 먹으면 습관성 된다. 한번 먹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둥. 부작용이 있다는 둥. 살겠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약 끊게 하는 제일 첫 번째 대화가 뭡니까? 드시면 맛있게 드세요. 나도 별나냐 맛있게 다 먹어봤어. 맛있게 먹는데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예. 어떤 데 먹어보면요. 예? 매운 게 있고요. 쓴 게 있고요. 시큼한 게 있어요. 예. 주로 뼈마디에 관계되는 건 매웁습니다. 뼈마디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쓴 거는요. 열을 꺼주기 때문에 마이신이 게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이신도 그 무슨 마이신 먹어서 낫는 게 제가 오랜 그 많은 환자분들 정말 가족같이 관계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마이신 많이 먹고 나서 종기도 안 생기잖아요. 굼지도 않고. 왜 그런가 보니까 몸이 절여진 거예요. 쓴맛으로. 덜이죠, 우리가. 설탕으로. 설탕보다 더 쓴 게 당원 먹어보세요. 설탕이 50배 달다고 그래요. 씁니다. 써. 조금 혀에만 대야지 단맛이 나지. 소금 먹어보세요. 처음엔 짜죠. 강해지죠. 씁니다. 틀림없어요. 연구하시는 분들 해보시라고. 신맛 있죠? 시죠? 더 극히 씌워보세요. 우리가 오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뭐냐 그러면 시대적으로 제일 많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이신을. 얼마나 쓴지 몰라요. 절여진 겁니다, 이게. 절여져. 쓴 게 또 냉하게 만드는데 몸은 0.5도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특히 마침 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혈액, 암, 당뇨, 혈압, 갑상선, 위장병, 말헐선, 전립선 너무 많은 병명이 있죠. 시간이나 있어요, 그거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죽었다. 오전에 사우나에서 죽었다. 그걸 갖다가 뭐요? 심근경색? 뭐라 그럽니까? 과로사? 의문사. 뭐가 과로사, 의문사예요? 그러면 더 많이 과로하고 나같이 과로하는 사람은 더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냉이 들어가요. 어디에요? 무릎에서 찬바람 나온다. 무릎에서 찬바람 나온다. 손끝이 시리다. 등골이 오싹했다. 귀에 바람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바람 들어서 이명이 되는 겁니다. 왜? 달라요. 내가 약해지면 허열이 올라와요. 허리 올라오면 죽어요. 그 냉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귀가 제일 차죠. 네? 귀도 가끔 이렇게 열을 내고. 그래서 저 모든 이런 건강책자 모든 걸 보면은 우리 오신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그 결정은 1번. 특히 여자들. 누가 과로사로 죽습니까? 누가 의문사로 죽어요? 좀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좀. 40대, 지금 더 인생을 오르세니까 70대, 옛날에는 한 60대, 응? 50대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일경을 11시에서 1시라고 그러는데, 12경까지 있잖아요. 24시간을 2시간씩 나누면. 그래서 1시부터 3시, 2경입니다. 이때 최고 음기가 강해요. 이때 너무나 피곤해서
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게 엄청나게 몸을 내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해서 열이 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항상 답답해서 피곤해서 발을 시원하다 대놓고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이미 골병 들은 분입니다. 음기가 돼서 골병이 들어서 뼈가 냉해져서 음기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열이 발산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야 잠이 오니까 벽을 대는 거예요.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실 때 꼭 남자들은 일본의 모든 책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제일 앞에, 모든 책에 제일 앞에 써 있는 게 내일 아침에 이겁니다. 이거 저 사진이에요. 이게 이거 뭐 왼쪽이 오른쪽이 들어.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이렇게 자면. 예? 이게 저라니까요. 저 너무나 더울 때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다 벗고 자요. 사망입니다. 사망. 최소한 이렇게 주무셔야 돼. 수면 양말 신고, 예? 위에 내 잠옷이에요. 이게 포근한 따뜻한 이거 입고 자면 큰일 납니다. 한두 명 아니에요. 우리 동일업 식구들은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1번이에요. 이거요. 위통 안 벗고 자기 버릇하면요. 못 입고 잡니다. 찬물 어린아이들 벌컥벌컥 꿀꺽꿀꺽 얼음도 우두둑 이런 애들이요. 버릇 없애는데요. 남자들 정말 주세 끊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담배 끊기보다 어렵고. 꼭 어떻게 주무시라고요? 꼭 이렇게 주무셔야 돼. 네? 네? 이렇게 자면 죽는 거예요. 2032년 제1차 목표가 2월 29일 다섯 번째 주일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반으로 줄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만 보고 살아도 충분히 그렇게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종편에 와서 두 군데서 나와서 옛날에 섭외도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이거만 봐도 충분해요. 그리고 다 뭐 이해타산 때문에 그러겠지. 뭐 시청률 높여야 뭐 먹고 사는 거니까 돌아가고 뭐든지 금전 논리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세요. 1번입니다. 그게. 등골이 옷 싸고 오면은 디스크 3, 4, 5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한 분이 그냥 건강한 분이 진액 다 빼고 살면은 뼈마디가 냉해져서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나가면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스프링이 이때까지는 돼요. 이때까지는 돼요. 지나가면 움츠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 탄력이. 몸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전분도 몇 분이나 만나봤는데 옛날에 그래. 이 척추. 그러니까 이걸 넣어보죠. 옛날에. 이게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디가 다. 그것 때문에 아프냐? 아프지 않아요. 척추가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S라인으로 준 척추가. 네. 탄력이. 딱 이 탄력이 없는 거예요. 척추의 탄력이. 그러면서 뭐냐? 틀림없이 발등이 붓습니다. 열이 생기니까. 마지막 내 열살을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거죠. 틀림없어요. 발이 붓게 돼 있어요. 왜? 차서 죽게 생각 안 차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거의 입막 오면은 이렇게 등이 주저앉고 이젠 그 열까지도 내 신체에서 빼먹은 열까지도 없기 때문에 냉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 딱 만져보면 알아요. 아, 이분 몇 시간 갔나. 제발 이거 긴구 입어서 아침에 과로사, 의문사, 심근경색, 뭐 심장마비에 죽었다 그러죠. 아침에 어떤 데 가끔 자주 옛날에 나요. 유명한 사람들. 이유 없이 자꾸 가는데 이렇게 죽었답니다. 왜? 그 전날 그런 거예요. 그 전날. 옛날에는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침에 대변 보러 갔다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 전부 그런 거예요. 누군 또 아침에 사우나 갔는데
보니까 그 사우나 그대로 죽었다.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꼭 그러기 위해서 심장이나 심장 돌리기 위해서 꼭 아침에 일어나시면 구역질법 환장을 시켜야 돼. 환장. 이 환장을 시켜야지 돌아가는 건데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 언어만 하나 봐도 아는 거예요. 왜? 환장을 해야 살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이걸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겨우 1차가 2032년인데 금방 누구는 한두 번 오는 줄 알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병명 4가지. 왜? 우울증, 귀신 들었다 그런 것도 뭡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 가끔 사고 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그 정신이 들어오기 위해서 두드려 패고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 육체에 고통이 와야지 이게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50견 이런 거는 병도 아니고 아무리 배틀해도 나중에 이제 뼈마디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겠지만 2, 3일이면 깨끗이 날 걸 갖다가 잘못 돌려놓는답니다. 물기를 돌려놓으면 끝이에요. 절대로 안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어설픈 몸이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자동. 그 첫 번째가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예요. 꼭 제 얘기 깊이 들으시고 다음에 만날 때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도 더욱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그럼 의학이냐? 당신이 박사야? 모여가지고 우습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이 없어요. 저 옛날 그 많은 책 지었는데 가까운 분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한 20명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한두 명 찾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 바보예요. 그래서 자기 이걸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재밌고 맛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못 사는 겁니다. 우선 이거 보시는 분만이라도 깊이 하시고 정말로 이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우선 본인하고 가족이 아픈 건 안 되니까 절대로 코피가 활갈 터져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게 좋은 증상이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죠. 나중에 이걸 뭐 카톡 제 안에 이게 저장해 놓은 거 보면 많을 텐데 벌을 쐈어요. 저는 그 작년 추석에 가까운 저희 동기 장로가 평생 저랑 너무 그냥 형제같이 가깝지 않겠습니까?